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어가지고 또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요. 현재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 사우디, 러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장량은 베네수엘라가 제일 많지만 석유 생산에 있어서는 이 세 나라가 빅3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가 증산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 다시 말해서 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과 가스를 뽑아내는 그런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국가로 부각됐습니다만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회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에너지 관련 투자들이 굉장히 축소됐죠. 결국 세계적으로 본다면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버퍼 혹은 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인데 러시아에 대해서 이번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되니까 글로벌 상품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앞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 대부분의 가스가 또 유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이 가스 밸브를 잠그게 되면 유럽 사람들이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 거고 겨울에 난방도 못 하게 되면 큰일 나니 그걸 대안으로 기름을 다시 떼게 될 것이고 또 가스를 급하게 수입해야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국제 원유 가격이 차자세가 높아지고 또 지금 대부분의 주식 채권 모두 약한 상황에서 상품이 가장 좋은 투자의 대상이다 라는 어떤 비상업적인 투기 포지션들까지 늘고 있는 그런 관계로 급등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원유가 만약에 막힌다면은 대체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대체제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그리고 중동의 석유 증산이 될 텐데 일단 석유 증산을 중동에서 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이 사우디를 비롯한 우방 국가들의 석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부탁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란이라는 또 위에 세 나라보다는 적지만 역시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 특히 핵 확산 금지를 둘러싼 대가로 대신 이란이 다른 나라로부터 석유를 수출한 대가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개발이 사실상 진행되어 있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을 촉진시키고 셰일 오일 생산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정책들이 바뀌는 것인데 이게 가장 쉬운 길인데 이런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뭔가 핑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분위기의 조성들을 미국 정부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손쉬운 원유 증산의 해결책은 중동 지역에 도움을 요청하고 중동 지역에서 석유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이쪽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나비 효과로 어떠한 또 경제적 변화가 찾아올까요? 석유를 많이 쓰고 소비하는 나라로부터 산유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거고요. 중동 국가들이 거의 10여 년 만에 큰 돈을 만지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원유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결국 소비자 물가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 곧 2,000원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고의 높은 휘발유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첫 번째는 사람들의 임금이 인플레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소득, 실질적인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경기가 나빠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물가의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 역시 저축을 촉진시키는 한편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역시 성장 탄력을 둔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 이런 공급 충격에 따른 원유 가격의 상승 등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악재를 할 수 있고 그러하기에 글로벌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이렇게 요동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높은 유가와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과도 또 관계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일단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 한국 경제는 수출로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는 수출 주도 성장 경제이다 보니 선진국 소비자들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구매력이 위축되어 그들의 소비가 위축되며
우리나라 수출 탄력의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다른 나라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비단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할 수 있게 되고, 환율의 상승은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물가, 수입 물가를 인상시키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진, 2021년에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됐던 이유가 이런 우리 경제 구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